자, 아 얘기를 하다가 먼저 영상에서 얘기를 하다가 어 전세권부 채권 압류에 대한 말소 해제 고충 민원에 대한 중간 보고를 어 얘기 드린다는 거를 이제 깜빡을 하고 다시 영상을 찍습니다. 자, 오늘 낮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이제 통화 된 게 이제 전세권 압류 해제 조사관께서 전화가 와서 제가 그래서 이제 음 한동안 전화가 안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4월 1 일에도 오후 4시 47 분에 왔었고, 4월 2 일에는 이제 오전 9시 41 분에 약 한 5분 47 초에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한 지금 뭡니까? 대략 한 22 여일이 될까요? 예, 22 여일이지요? 예. 한동안 연락이 안 오다가 뭐 저도 잊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수신된 전화가 33분 13 초, 그죠? 30 분이나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큰 틀은 제가 이제 기존에 신민구의 또 오프라인 상의 강동구청의 입장은 충분히 들었고, 그런데 이제 세무관리과 구청의 세무관리과의 답변도 조사관께서 "한번 들어보자." 하셔 가지고 그 저 역시도 궁금하던 찰나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답변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테고, 음 그러니까 음 제가 현재 넣은 민원이 어떤 거냐면, 휴먼 리소스, 그죠? 전세권부 그 압류 해제에 대한 고충 민원, 고충 민원, 민원이고, 그리고 나서 첨부 파일은 뭐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입증 방법까지 저기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처리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 처리국의 주택건축 민원과, 그리고 접수 번호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접수 일시가 2026년 2월 25 일에 접수를 했고, 어떻게 됩니까? 대략 3사 한 두 달쯤이 돼 가죠. 자, 그리고 나서 계속 통화가 와서 한동안은 음 전화 통화를 해 가지고 이제 충분한 상담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안 안 오다가 이제 구청의 그 공동주택관이, 그리고 이제 세무관리과의 충분한 이제 답변을 들으셨고, 이제 처리 예정일은 언제가 되냐면 이제 5월 22 일에, 그렇죠? 대략 한 달 뒤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상태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신청 접수하면 조사관이 배정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조사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심의하고 이제 완료가 되어진다는 거죠. 현재 저는 조사 중인 상태. 예. 자,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 이렇게 신분증 사본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의 사전 통지서, 그리고 임대차 계약 관련의 사실관계 관련 자료 등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저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관께서의 어 중요한 거는 뭐냐, 오늘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이제 세무관리과의 답변에 해당하는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징수상의 실익이 없을 경우 해제할 수도 있다."라는 답변을 구청 공동주택가로 이제 어 전달을 한 거고, 답변을 받으셨고, 그리고 해서 구청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동주택가의 답변은 뭐였냐. 어 "이것은
전세권부 채권이기 때문에 휴먼 넥서스가 전세권부 채권이기 때문에 음 향후 살펴보겠지만 뭐 그 뭐죠? 압류 해지에 대한 톡 촉탁 등기라든가 그리고 그 음 처음에 압류가 되었던 2006년에 2006 년도에 그 제 전세 보증금 404만 원에 대한 것은 분납을 하라라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자 그래서 이제 조사관께서는 어떤 생각이시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했던 대로 구청하고 가급적 싸우지 않기 위해서 음 구청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알고 뭐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사관하고 그 통화상에. 어 제가 말소되는 게 휴먼 넥서스의 말소와 같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 역시도 휴먼 넥서스가 구청보다도 더 싫어하는 법인이고, 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압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에서 민원을 넣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는 음 이거를 아셔야 돼요. 뭐냐면 건축이행 강제금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에 관한 법률이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징수상의 실현 그리고 효율적인 징수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압류가 되었던 2006 년, 9년, 11 년, 2006년, 뭐 9 년, 2009 년, 11 년, 12 년, 13 년은 건축이행 강제금이 휴먼 넥서스가 부가 징수될 때까지는 어디로 되냐면 국고금 시행규칙,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그죠? 이전에 이 영상들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휴먼 넥서스가 체납을 하고 이제 징수하게 되면, 체납을 하고 독촉장이 발부가 되고 그러고 나서 납부가 되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그 휴먼 넥서스한테 이제 동시로 부과가 되어지는 재산압류 통지서에는 어떤 법률이 적용이 되느냐? 지방세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압류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뭐죠? 저번에 말씀드린 이제 국세징수법.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2009 년, 11 년, 12 년, 13 년에 지방행정 지금 최근에 법령이 되어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에 관한 법률은 강력한 법률로서 건축이행 강제금을 효율적인 징수와 그리고 어 효율적인 징수를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던 것이고, 그러나 2009 년, 11 년, 12 년, 13 년에 건축이행 강제금은 뭡니까? 지방세라든가 국세에 대해서 다듬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거를 뭐죠? 국세와 지방세에 준용할 수 있는 사항이 적용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득이라는 것이죠. 왜? 다듬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 법률은 불소급한다. 왜? 법률은 현재가 불리하더라도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하고 저는 2009 년, 11 년, 12 년, 13 년에 법률 적용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 당시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지방세나 국세는 어떻게 됩니까? 목적이 다릅니다. 무슨 목적이냐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에 관한 법률은 효율적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라든가 국세는 무슨 목적이냐면 균등한 징수 실현, 균등한, 그렇기 때문에 뭐죠? 뭐죠? 실질 과세의 원칙이라든가 그리고 뭐죠?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자 뭡니까?
2차 납부 의무자, 특별 징수 의무자, 원천 징수 의무자, 뭐 법인이 체납한 경우 뭡니까?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 그리고 그리고 그 뭐 배우자, 자 등등의 여러 가지로 그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고 그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97 년대 IMF가 터지죠. 그래서 세원기공과 현대산업개발이 피 터지게 어떻게 됩니까?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니 95개 물건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에 근거한 피담보 채권으로 인한 뭡니까? 근저당권 설정. 그리고 나서 화의법에 의해서 화의의 개시결정으로 말미암아 재산보존 처분이 이루어지고 그 재산보존 처분으로 해서 각종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이 중지가 되었다. 그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95개 물건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현대산업개발은 고생을 했다. 그리고 근저당권도 말소가 되었으나 향후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살아났으나 그것은 그 살아날 때까지 각종 소유주가 변동이 되었고 물건이 변동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씀, KMS ENC 그리고 누굽니까? 응? 이종문이니 자 그런 자들한테 그것이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고 그리고 각종 임차 뭐 하여튼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세원기공의 세원기공이 처분금지 가처분 되고 근저당이 설정이 된 그 물건들이 처분금지 가처분이 말소가 됨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그게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됩니까? 2010년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FNENC라든가 KMS ENC로 물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이씀 이브마트에서 조세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조세 심판에는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그래서 임차라든가 그런 게 복잡하다. 그런 내용도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97 년대 IMF 이후에 우리는 국가는 그 건설 회사 등을 되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그중의 일환으로 화의법도 어찌 보면은 그 채무자를 위한 법률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에게 전세권 설정자에게 이것을 n분의 1로 부과토록 하지 않았나라는 사항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한 사항이 아닌가.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렇게 그 통화도 했었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자 그러니까 조사관 님도 황당해 하시는 겁니다. 자 자기도 왜냐하면 이게 오래됐고 복잡하고 어? 부실 채권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그래서 저한테 "아이 선생님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분납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 압류 말소를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압류 말소를 해 주십사 그런 거를 이제 자꾸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조사관님도 "아 그럼 알겠다. 그러면 더 한번 그 세무관리과의 그 답변대로 징수상의 실익이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조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그 통화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또 뭐 기다려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구청의 채권이 저 하나 때문에 말소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른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있는데 일일이 다 그 확인하고 조사를 하기까지가 좀 곤혹스럽다.
그렇게 했다. 왜냐하면 구청의 담당자들도 바뀌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호수들은 안다. 알고 있고 자 그렇게 돼서 그리고 그런 사항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 민원을 저 하나로 인해서 다 말소가 되어지는 것은 구청의 채권자의 입장에서 저는 그것은 개인이 각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휴먼 넥서스가 일시에 말소가 되는 것이고 그죠? 건축이행 강제금 그 13억 가까이 체납이 된 게 그리고 여러분도 행정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13억의 채권이 나 하나로 인해서 그 30-40 명에 해당하는 채권이 날아간다? 누가 그 채권자가 그거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각자 향후 어 민원을 넣을 수도 있다. 민원을 넣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 자기 몫은 그 법률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은. 응?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루어졌고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좋은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기에 응? 저는 그렇기에 구청의 입장이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고 그리고 늦었지만 구청의 건축 행정과 구청의 세무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 이 강동역 현대화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